구해 잠수려고 1번 뭐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지. 요거 계산할 때 일단은 항상 두 개 그냥 곱해서 써주고, 그 다음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앞에 얘는 그냥 둘 다 곱해서 써주기만 하면 되겠지. 얘도 두 개 그냥 나눠서 계산을 하고 예외 상황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i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니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계산을 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하면, 따라서 a 값은 3이 아니라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3 이렇게 나와서 a 더하기 b의 값은 0에서 정답 3번. 그 다음 2번 다항식에서 x3승의 개수는, 그럼 x3승은 얘랑 얘랑 곱해서 x3승이 나오는 것만 우리가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랑은 뒤에 상수항이랑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3x 3승과 3승이 상수항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과는 뒤에 있는 1차항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와는 뒤에 있는 2차항 곱해줘야 되고, 앞에 있는 상수랑은 뒤에 있는 3차항 곱해주면 x 3승들이 나오겠지. 얘는 계산을 하면 6x 3승, 얘는 계산하면 3x 3승, 얘는 2x 3승, 얘는 x 3승. 그래서 다 더해주면 12x 3승이기 때문에 x 3승의 개수는 12. 다음 3번 저 복소수의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합이 3일 때, 복소수가 지금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복소수는 항상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실수하면 분자는 a 플러스 3i에다가 분모에 켤레인 2 더하기 i가 곱해져 있을 거고, 분모는 5 이렇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그럼 계산을 해보면 5분의 전개해보면 2a 더하기 ai 더하기 6i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2a 빼기 3,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a 더하기 6i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이때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합이 3이래. 그럼 실수부분은 어떻게 돼? 얘를 다시 써보면 실수부분은 5분의 2a 빼기 3이 될 거고, 허수부분은 5분의 a 더하기 6이 돼서, 우리가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의 합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분의 2a 빼기 3과 5분의 a 더하기 6을 더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얘가 5분의 3a 더하기 3인데 이 값이 3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a 값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럼 4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B일 때 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결국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1과 B라는 거지. 그럼 뭐부터 해? 대입부터 해보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2가 될 거고, 그럼 저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따라서 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b 값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정답 1번. 5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이 7이라고 주어졌을 때 x3승 더하기 x3승분의 1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니까 뭐가 필요해?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필요하고, x에 대한 정보는 지금 x가 양수라고 주어졌네.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3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x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3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27 빼기 9 이렇게 해서 18. 정답은 2번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6번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이 친구의 최대값이 1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부터 만들어주면 마이너스를 묶고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k 더하기 4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요쯤 있을 거고 1은 요쯤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는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만큼만 실제로는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머시기가 될 거고 여기가 1, 머시기가 될 텐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높이 있는 이 지점에서의 y값이 10이다 라는 얘기일 거고 결국 무슨 얘기야? 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 10을 지난다라는 얘기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이 지점에서의 y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구하라는 건데 일단은 1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k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k값만 구하면 되는데 k값은 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 1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1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 더하기 k 이렇게 돼서 따라서 k값은 6 k값이 6이 되니까 k-5의 값은 1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가 문제지? 계산 잘못했나?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 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k여서 k 값이 다시 아이고 10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더하기 k 이렇게 돼서 따라서 k 값이 7이죠. k 값이 7이니까 여기도 값이 2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이고 저렇게 계산 실수를 해. 어찌됐든 뭐 과정 자체는 이상할 게 없고 내가 마지막에 계산할 때 조금 잘못한 거라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등식 이게 뭐 항상 성립할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일 거고 x에 대한 항등식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얘를 전개를 해서 좌변우변이 같다라고 비교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줘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좌변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해서 우변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우변은 결국 좌변의 식을 x 더하기 1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x 더하기 1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좌변을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주면 됐었어.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돼서 뭐 2는 2고 요 값이 스몰 a가 될 거고 요 값이 스몰 b가 돼서 b-a의 값은 3 1 해서 4 하고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도 되고 이 방법이 안 믿기면 너희가 이제 우변 전개해서 좌변이랑 개수 비교해서 구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제 요거를 x 더하기 1에 대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한번 해결을 해본 거고. 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 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서다도실도 있고 중근도 포함이 된 거니까 판별식의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인 거니까 서로 다른 도실근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4-a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이 4 이하다. 그래서 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9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건 결국 x제곱 더하기 3x-6은 x 더하기 k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6-k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얘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써주면 1 더하기 6 더하기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7보다 크다.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점수 k의 최소값은 -6이 되겠고. 다음 10번 다항식 px가 3차 다항식인데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요것도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x 더하기 1로 두 번 나눴을 때 x 더하기 1로 한 번 나눠도 나머지가 0일 거고 두 번 나눠도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1, a, 3, b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1, -1, a, -1, -a 더하기 1, -a 더하기 4 그 다음 여기가 이제 a 빼기 4 이렇게 되고 나머지 있는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얘가 0이란 소리고 그 다음 또 -1로 한 번 더 해주면 1, -1,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쪽도 0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거고 b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3 빼기 1에서 2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니까 얘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좌변이 3차식이니까 우변은 당연히 x 플러스 b여야겠지. 왜? 좌변이 3차식이 나오려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차식이어야 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여기는 x로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상수가 b니까 여기 b로 맞춰준 거지.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줘도 괜찮고 요거는 수치 대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 저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z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z를 직접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z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자. z를 a 더하기 bi 꼴로 설정을 하고 항상 a, b는 실수다 요거 빼먹지 말고 그랬을 때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z로 묶고 1-i 전체의 바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니까 쟤를 분리해서 쓰면 z바에다가 원래 1-i의 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z바는 z바로 써주고 1-i의 바는 허수 부분 바꿔주면 되니까 1 플러스 i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위의 식을 z바 대신에 내가 이제 a-bi 이렇게 써주고 1 플러스 i 이렇게 그 다음 우변은 a 플러스 bi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좌변과 우변 모두 전개해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좌변을 전개를 하면 a 더하기 ai 마이너스 bi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정리를 하면 b 플러스 i 플러스 1 i 이렇게 따라서 a 플러스 b랑 누구랑 같냐면 a 마이너스 1이랑 같아서 따라서 b 값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요 값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식도 얻을 수 있겠네. a-b는 여기 a-b는 0이다. 따라서 a 값은 b 값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구하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그다음 12번 두 실수 AB.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한근이 2분의 b 더하기 i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다른 한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b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 됐니? 그럼 그때 요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으니까 방정식이래, 요 식이. 그럼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b는 a라는 식과 4분의 b제곱 더하기 1은 b라는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고, 요 두 번째 있는 식부터 처리를 하면 양변에 4를 곱하면 b제곱 더하기 4는 4b, 정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2가 될 거고, 요거에 의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b 마이너스 a의 값은 2 마이너스 2 해서 4. 정답은 1번 해주면 끝이 나겠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요 h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만 알면 돼. 플랫폼에서 뛰어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라고 써 있는 거고, 이때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수면으로부터 얼만큼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거의 무슨 값을 조사하라는 거냐면 최대가 언제인지, 최대인 h의 값을 구하세요 인 거야. 최대인 h의 값을 구하세요 인 거니까 우리가 h라는 식이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20인데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5분의 4t 하고 반의 제곱이니까 25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 더하기 20, 얘는 마이너스 5 하고 t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이거 20 더하기 5분의 4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의 t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0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 합시다 그냥. 얘가 이제 5분의 2, 5분의 104가 될 거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는 5분의 2에서 h는 5분의 104라는 최대를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5분의 10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양수 a에 대하여 x값의 범위가 0부터 a 사이, 그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은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랑 조금 다르긴 해. 평소에 풀던 문제는 대칭 축을 모르고 범위는 정확하게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대칭 축을 알고 범위를 정확하게 몰라. a가 얼만큼 큰 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얘도 몇 개를 그려줄 거냐면 일단은 3개를 그려줄게. 아니구나, 3개는 필요가 없고 2개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2개만 딱 그리고 얘를 1번, 얘를 2번. 왜 2개만 그리는지는 보면 알아. 얘가 대칭 축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서 얘가 3,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고, 여기도 3,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고, 그때 0부터 a까지를 0은 확실히 여기 있잖아. 0은 확실히 이제 여기 있고 a가 여기까지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a가 3이랑 같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그냥 a가 3 이하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은 확실하게 여기 3보다 왼쪽에 있는데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돼? a가 3보다 클 때. 사실 등호는 오른쪽에 넣어주든 왼쪽에 넣어주든 문제 풀 때 그렇게 지장이 없어.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면 그냥 a가 3일 때를 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존재하는 거니까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고 최대값이 5니까 여기가 a, 5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저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5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 따라서 a 값은 인수분해해서 해주면 1이랑 4가 나오는데 a가 3 이하라 그랬으니까 4는 안되고 1만 될 거고 그 다음 2번 케이스는 그래프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고 최대는 가장 높은 지점인 여기가 될 거니까 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의 값이 5가 나올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5는 3보다 크니까 가능하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1 더하기 5 해서 6.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15번 fx를 x-1의 4승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3승 마이너스 저거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네. 그럼 그때 이런 상황에서는 식을 이렇게 써보면 좀 좋을 것 같아. fx가 분명하게 x-1에 4승하고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굳이 x-1의 4승을 x-1의 제곱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뭐 똑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는 fx가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걔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온다인 건데 지금 요만큼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때? 요만큼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뒤쪽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얘도 뭐 해주면 돼?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2x 3승 더하기 0x제곱 더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직접 나눠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얘가 x-1의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x 제곱이 될 거고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소리 2x 제곱이 아니라 2x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2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빼면 4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빼주면 마지막에 5x만 남겠네. 더 이상은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fx가 지금 플러스로 연결된 두 개의 덩어리로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나머지가 0이고 얘는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더하기 4고 나머지는 5x가 됐었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두 번 나눴지?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이쪽은 몫이 x-1의 제곱하고 요만큼이 생겼고 뒤에는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2x 더하기 4가 나오고 나머지가 5x가 나왔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 식을 내가 1번이라고 하면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몫은 x-1의 제곱하고 1번식에다가
2x 더하기 4를 더한 만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5x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rx가 5x인 건데, 이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뭘 구하라는 거야? r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r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5번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네. 16번 두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a 3승 더하기 b 3승을 x 5승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런 얘기니까 a 3승 더하기 b 3승을 구해야 돼. 어찌됐든 a 3승 더하기 b 3승을 직접 구하지는 말고 우리가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를 이용을 해서 구해볼 거야. 그럼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해보면 얘가 x 3승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나오고, a 곱하기 b는 간단하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쨌든 직접 곱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일일이 해. 뭐 거창하게 전개할 게 뭐 있겠어. 하면은 x 4승 마이너스 x 3승,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x 4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x의 3승이고 a 곱하기 b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a 3승 더하기 b 3승을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아래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지. 아래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제 인수분해된 형태로 얻는 게 나눗셈을 할 때는 조금은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근데 그냥 밑에 거 쓸게. 밑에 거 쓰면 x 3승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저거는 식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x 3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x 9승하고 마이너스 와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3승이랑 a 곱하기 b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7승 플러스 3x 6승 플러스 3x 5승 마이너스 6x 제곱, 6x 제곱이래. 6x 4제곱 플러스 3x 3승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래서 a 3승 더하기 b 3승이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를 지금 x의 5승으로 우리가 나눠보자며. 근데 보니까 이만큼이 그냥 뭐야, x의 5승으로 묶이지. 그럼 x의 5승으로 묶으면 x 4승 마이너스 3x 3승 더하기 x 3승 다시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묶이고, 마이너스 6x 4승 더하기 3x 3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면 돼? a 3승 더하기 b 3승을 x 5승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쪽을 나머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q1 값 구하면 얼마야? q1 값 구하면 4, 그 다음에 r1 값 구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q1 마이너스 r1의 값은 q1 마이너스 r1의 값은 4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7.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해주기 전에 위에 저렇게 무시무시한 식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먼저 구해줬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17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fx를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내가 일단은, 그러니까 fx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f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fx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조건들이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1번 조건을 쓰기 위해서 fx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첫 번째 조건을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1과 5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칭 추계방정식이 x는 2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 x는 2는 5와 마이너스 1의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이니까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돼. 5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돼. 됐어? 그래서 대칭 추계방정식이 2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라고 구한 거고, 그 다음 2번 조건은 f2는 10이니까 얘가 2,10을 지난다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을 종합하면 fx라는 건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는데 x-2의 제곱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됐어? 그리고 그 다음 3번 조건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3번 조건은 3번 조건이었다 쓰자. 얘는 좀 옮겨다가 일단 이렇게 써두고, 색깔 표시만 이렇게 해주고,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3번 조건. 우리가 3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절대값이 있잖아. f-2 더하기 절대값 f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두 가지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면 돼. 절대값이 절대값 안쪽이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값 안쪽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거나. 됐어?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되고.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게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아래 거는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한 번에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려면 4와 마이너스 2의 중간 지점이 반드시 뭐여야 돼? 반드시 2여야 되는데, 얘네들의 중간 지점은 2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4라는 지점은 여기 있으면 4랑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반드시 2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0이어야 돼. 그래서 f4의 값은 반드시 f0의 값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f-2랑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요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1번 그림에다가 f-2 더하기 f4는 0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f4와 f-2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써도 돼. 됐어?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 요 f-2, 그러니까 뭐 굳이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f-2 더하기 f4는 0을 바로 씁시다. 그럼 f-2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m 더하기 10일 거고, f4의 값은 4m 더하기 10인데 요 값이 0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m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지금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었는데 실제로는 최고차의 계수가 뭐다? 음수다 라는 사실. 그래서 fx는 이제 정확하게 써주면 마이너스 m-2의 제곱 더하기 10이 되고, fx를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 fx가 여기가 2,10이다 이렇게.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위에 첫 줄만 읽은 거야. 위에 첫 줄만 읽어서 fx를 구한 거야. 그럼 그때 실수 p에 대해서 요 범위라는 건 이제 구간 길이가 2가 되겠지? 구간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내가 구간 길이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지만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그땐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니까
내가 구간을 지금 요 그림처럼 잡았을 때는 여기가 GP가 될 거고, 그럼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보면 GP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P의 값에 변화를 줄 때마다 뭐에 변화가 생겨? GP에도 변화가 생기니까 뭘 구하래? P의 값을 변화를 할 때 GP의 최소는 언제인가? 아니구나. GP의 최대는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GP가 변하잖아. GP의 위치가 처음에는 내가 구간을 동그라미로 잡았을 때는 GP의 위치가 여기였다가 내가 네모로 잡으니까 GP의 위치가 여기가 된 거잖아. GP의 위치가 더 커졌지? 그럼 과연 언제 진짜 최대일까? 라고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소값 중에 최대값을 한번 잡아보세요 라는 얘기겠지. 그럼 언제가 최대일 거냐면 정확하게 얘네랑 여기랑 함수값이 같을 때가 가장 GP가 최대가 될 거야.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2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즉 P 플러스 2와 P의 가운데 값이 대칭축일 때, 그래서 P 값이 1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때 GP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P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F 뭐 1의 값은? 하고 물어본 거니까 F1의 값은 얼마야? F1의 값은 구해보면 9가 되겠네. 그래서 GP의 최대값은 9다 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은 첫 번째 줄을 읽고 fx를 작성하는 것부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구간 길이 2로 잡았을 때 fx의 최소값이 뭐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p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때 p에다가 변화를 줬을 때 gp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gp라는 건 이제 최소값이니까 gp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관찰을 하고, 그럼 그때 gp는 언제 최대값을 갖느냐를 체크를 했을 때 gp는 요 p에서의 함수값과 p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최대다. 그러면 결국 그때의 값은 요 그래프가 지금 f라는 함수의 그래프니까 거기에다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gp의 최대값이 되겠다 해서 f1 값을 구해보면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 우리가 직접 관찰도 하고 결과를 얻어내고 해석도 하고 그래야 돼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항상 어떻게 식을 써주기로 했냐면 저걸 그냥 1번 통째로 쓸게.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는 0, 베타 제곱 더하기 p베타 더하기 q도 0,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곱하기 베타는 q, 그 다음 추가적으로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대신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도 써줄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2차식 fx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조건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 알파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p제곱 뭐 복잡해 더하기 9랑 q랑 안 헷갈리게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 요식을 변형을 좀 해줄 때 나는 얘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여기 앞에 두 항을 p로 묶으면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q 더하기 9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 요식을 정리를 하면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q를 쓸 수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q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다. 알파 제곱을 써줄 수 있다. 그래서 f에다가 알파 제곱을 넣었더니 p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9가 되었더라. 알파 제곱을 넣었는데 알파 제곱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식이 나오더라. 뭐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건 가는 조건 나는 더 복잡해. f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q.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파를 이렇게 바꿨잖아. 알파를 이렇게 바꿨듯이 베타도 똑같이 바꿔주면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q 대신에 사실 뭘 쓸 수 있는 거야? 베타 제곱을 써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P3승 더하기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Q 더하기 마이너스 PQ 더하기 9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도 식변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위에도 알파 제곱을 대입했을 때 뒤에가 알파 제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잖아 결국은. 그럼 여기 조건 나도 베타 제곱을 대입했을 때 결국 뒤가 베타 제곱으로 정리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지금 알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식을 정리를 먼저 해보면, 조금씩 해볼까? 먼저 여기 앞에 두 개의 항만 정리를 해보면 p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p 더하기 알파가 되거든. 근데 p 더하기 알파를 내가 베타로 바꿔줄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임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p 더하기 알파는 p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베타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pq 더하기 9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 p 마이너스 pq, 왠지 위에 요식이랑 거의 비슷해졌지? 위에 요식이랑 비슷해졌으니까 내가 p로만 묶으면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거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p 베타 마이너스 q는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얘가 베타 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9.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도 p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9로 정리가 되더라. 뭐가? f 베타 제곱이 됐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두 가지 식을 얻어낸 거야. 요식 하나와 요식 이렇게 두 개. 그럼 요식이 뭐가 중요한 건데? 알파 제곱을 대입했을 때 어떤 알파 제곱에 관한 식이 나왔고 베타 제곱을 대입했을 때 베타 제곱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줄 좀 치자. 줄 좀 이렇게 치고 좀 넘어가서까지 이용을 한번 해볼게. 요식을 우리가 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F라는 식을 작성을 해볼 건데, 항상 지금 나머지가 남아있는 식 대신에 우리가 나머지가 0인 식이 더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식 gx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fx에서 px 더하기 9를 뺀 식을 gx라고 정의를 해보면 이 g에다가는 알파 제곱을 넣어도 0이 될 거고 이 g에다가는 베타 제곱을 넣어도 0이 될 거임. 해보면 그치? 확인을 해보면 따라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x라는 식은 결국 x-알파의 제곱과 x-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진 않나. 근데 fx라는 게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식이었기 때문에 gx도 최고차의 계수는 그냥 1로 유지를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 전개를 하면 x제곱 괄호 뺄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p, 알파 곱하기 베타는 q를 이용을 해서 요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q 2qx 더하기 q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gx를 내가 fx 마이너스 괄호하고 px 더하기 9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따라서 fx를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q p제곱 마이너스 2q 하고, 지금 px 그러니까 fx를 gx에다가 px 더하기 9를 더해준 식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px 더하기 9를 더해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 x 그 다음에 q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네.
근데 문제에서 x제곱 fx를 어떻게 해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6q 이렇게 줬으니까 아이고 복잡해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p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p는 4p 이렇게 얻을 수 있고 한 가지씩. 두 번째 식은 q제곱 더하기 9는 6q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여기서 q제곱 마이너스 6q 더하기 9는 q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얘가 0이니까 따라서 q값은 3이라고 얻어낼 수 있고, q값이 3이면 요 식이 p제곱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지 않을까. 따라서 p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fx가 두 가지로 갈리잖아. 어떻게? p값이 6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그럼 p값이 6일 때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 6에 24x 더하기 18 이렇게 될 거고, 아니야 이건 취소.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구나. 어찌됐든 지금 p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둘 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는 여기서 지금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p가 6일 때는 p제곱 마이너스 4q의 값이 어떻게 돼? 36 마이너스 12니까 24니까 0보다 커서 괜찮네. 커서 괜찮은데 두 번째 p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 p제곱 마이너스 4q가 p제곱 마이너스 4q의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0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돼서 정답은 p는 6이고 q는 3이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p는 6이고 q는 3이니까 6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45에서 정답은 2번. 이것 또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설명하느라 계산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물론 어려운 문제긴 해.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의 목적이 뭐였어?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써놔야겠다. 나의 목적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방정식 작성, 요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목적을 어디 잘 보이게 써놔야 되는데 이 문제의 목적은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방정식 작성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유도해내는 게 중요한 거였어. 문제에서 주어진 1번 조건, 가조건, 나조건을 가지고 A랑 B를 얻어내는 게 A 조건과 B 조건을 얻어내는 게 우리가 처음 삼아야 될 목적이었던 거고, 그걸 이용해서 뒤에는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방정식을 작성을 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답을 걸러냈을 뿐인 거고. 19번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적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그럼 실수 k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일 거고, k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일단은 두 개가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는 2ax 더하기 b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를 먼저 써줄 거고, 그럼 좌변으로 더 넘겨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배의 k 더하기 a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될 거고, 짝수 판별식 써주면 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 값이 0이 될 거고, 얘를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해주면 k제곱 사라질 거고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얘가 0이 될 거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기로 했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 더하기 1이니까 2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될 것 같아.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뭐 등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우변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니까 그때 a, b 순서쌍을 구하세요. 또는 뭐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3x제곱 더하기 7x를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을 하면 좌변은 a 곱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ak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라지 a 더하기 스몰 a 곱하기 라지 a 더하기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제 a 값이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a랑 b는 자연수이다가 중요한 거야. 음수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하면 a제곱 더하기 3a랑 ka니까 k 더하기 3 a 더하기 8인데 얘네를 인수분해를 해서 우변이 나온다는 소리는 반대로 우변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따라서 a 곱하기 b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8이지. 그래서 a, b 순서쌍은 1과 8 아니면은 2와 4 말고는 없겠지. 됐어? 그래서 a, b 순서쌍이 1과 8일 때는 우변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따라서 k 더하기 3이 9가 되니까 이때의 k 값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a가 a, b 순서쌍이 2,4일 때는 우변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k 더하기 3은 6이 돼서 k 값은 3이 되겠다.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k의 값으로 가능한 건 3과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21번 왜 한 시험지에 똑같은 문제를 두 문제를 넣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 되겠지? 서술형 1번이랑 똑같아서 요 2차 방정식이 실수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라는 건 제 판별식 또 짝수 판별식을 쓰면 2m 더하기 aa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n 이게 0인 거고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우린 얘를 전개해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4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n a제곱 사라지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a가 들어있는 게 4m 더하기 4일 거고 a가 안 들어있는 게 4m 제곱 마이너스 n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a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따라서 스몰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n 값은 4가 되겠지.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되니까 3입니다 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네. 그 다음 22번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하되 뭘 조심해야 돼? 나머지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사실을 조심을 해줘야 되겠지. 요것만 지키면은 뭐 치환을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77승을 76으로 나눠놨을 때의 목과 그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지. 그럼 요거를 내가 다항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뭐 76을 x라고 보면 요 전체 식이 x 더하기 1에 77승은 x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여기 R1 요렇게. 그럼 따라서 R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0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의 77승은 R1 따라서 그냥 R1 값은 우리가 1이라고 해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얘는 뭐 나머지가 양수기도 하고
그리고 76보다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그럼 두 번째 77의 77승을 7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번에 얘를 내가 또 X라고 바꾸면 식이 X-1의 77승은 X 곱하기 뭐 이렇게 몫이 있고 나머지 R2. 그렇게 되면 양변의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1의 77승은 R2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R2는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어야 되고 나눈 78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R2의 값이 뭐라고 나왔어? 얘를 계산을 하면 -1이잖아. -1이라고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면 지금 77의 77승을 78로 나누면 어떠한 몫이 생기고, 그때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써지게 된 거지. 근데 나머지는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몫에서 하나를 빌려와서 얘를 78에 q 빼기 1이라고 쓰고, 이쪽은 -1에다가 78을 더해주면 77의 77승은 78로 나눴을 때 몫을 q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대신 나머지를 이제 77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 77을 뭐라고 하면 돼? R2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정리해보면 R1의 값은 그냥 1이고 R2의 값은 우리가 7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면 항상 뭐 해온다? 몫에서 하나를 빌려온다. 이거를 나눈 애들. 그렇게. 2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대입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거나,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4다,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x 알파 곱하기 x 베타겠구나, 뭐 이렇게까지도 작성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부터 이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까지라는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방금과 같이 1번과 2번을 작성을 하고 요식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기본이 된 거야. 이제 됐어? 그럼 그때 조건 가나다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조건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베타분의 1이래. 그리고 조건 나에서는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알파분의 1이래. 이쪽은 알파인데 여긴 베타, 이쪽은 베타인데 여긴 알파. 바꿔줄 필요가 있겠지? 요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을 얘는 알파, 위에 거는 알파에 관한 식으로 아래 건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요 1번식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나는 얘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건 알파랑 베타는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고, 그래서 알파 대신에 베타분의 1을 쓸 수 있고 베타 대신엔 알파분의 1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요 식은 f 알파는 베타분의 1 대신에 알파, 요 식은 f 베타는 알파분의 1 대신에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요 식의 의미는 f라는 애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 지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식을 세울 때는 나머지 정리보다는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좋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gx라는 식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fx 빼기 알파라고, fx 빼기 x라고 정의를 하면 g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0이고 g에다가 베타를 넣어도 0이거든. 거기다가 gx는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 될 거야. 왜냐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그럼 따라서 내가 gx라는 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니까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때 x-알파 곱하기 x-베타 대신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쓸 수 있으니까 gx라는 식은 m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gx라는 건 뭐였냐면 원래 fx 빼기 x였으니까 x만 이항을 하면 fx도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다? m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플러스 x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m값은 뭐 가지고 구하면 돼? f1은 7을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f의 1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지. f1은 6m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값이 7이니까 따라서 m값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해 줘야 될 건 fx는 0의 두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fx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인데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근의 공식을 쓰면 x값이 어떻게 나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p랑 q는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주면 돼. 왜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p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21 이렇게 지정을 하고, q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우리가 p 마이너스 q를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루트 21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그대로 루트 21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루트 21이 될 거다 하고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24번 뭐 접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워낙 많이 봐서 표시할 것들 표시해주고, 뭐 이렇게 특히 직각인 부분들은 표시를 잘 해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좋고 닮음 찾기도 좋으니까 직각인 부분들은 잘 표시를 해주고, 뭐 일단은 각 표시도 해주면 얘네가 뭐 이렇게 닮음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닮음인 게 한 3개 정도 있다 뭐 이런 사실까지도 알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 나는 안 쓸 거야.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서 나는 일단 안 쓸 거고, 그럼 요거 이후에 이제 각 표시는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해준 거고, 네, 요 길이를 x 이렇게 잡으면 요만큼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4 빼기 x. 그 다음 여기는 또 새로운 길이니까 y. 그럼 여기가 4 빼기 y. 그 다음 요만큼을 내가 z. 그럼 여기도 z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빼기 z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내가 h랑 f를 이을 거야. 이렇게 h랑 f를 이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보이겠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뭐 어쨌든 저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고, 내가 요 HF의 길이를 스몰 l 이렇게 써보려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사다리꼴 EFGH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거든 결국. 그럼 이제 얘를 x, y, z 중에 한 문자를 골라서 한 문자로 표현을 해보세요 인 거라, 우리가 x, y, z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 아는 것들 뭐 관계식이라고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접었으니까 일단 여기가 x라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은 4-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L제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직각삼각형에서 L제곱은 4-y의 제곱 더하기 4-z의 제곱 이렇게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또 L제곱은 삼각형을 하나만 더 표시해 볼게. 노란색으로 얘를 빗변으로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직각 표시 저쪽에다 해놨으니까 우리 안에 깔리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접었으니까 HG의 길이 접었으니까 여기는 4겠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4. 그렇게 나올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L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돼서 우리가 1번식 가지고는 X제곱이 사라져서, 아니다, 전개를 하자. 뭐 이렇게 돼서 는 y제곱? 아니야 더하기 y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8x는 쭉쭉 사라지고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16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x를 y에 관해서 표현을 한 거지. 첫 번째 식 가지고는. 그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내가 여기 4-y제곱은 그대로 두고 4-z제곱 쪽만 전개를 해보면 4-y의 제곱은 4-y의 제곱 더하기 16-8z 더하기 z의 제곱은 우변이 16 더하기 z제곱이잖아. 그래서 z제곱 16, z제곱 16 사라져서 여기도 우변이 8z, 좌변은 4-y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8z도 뭐로 표현을 한 거냐면 4-y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x, y, z 중에 한 문자로 표현을 하기로 한 걸 y로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y에 대해서 표현을. 왜냐면 지금 x라는 게 결국 8로 나누면 8분의 16 더하기 y제곱인 거고 z라는 것도 8분의 4-y 전체의 제곱인 거잖아. 됐어? 그래서 사다리꼴 즉 사각형 EFGH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요 BC의 길이가 높이지? 4 곱하기 x 더하기 z 뭐 이렇게. 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배의 x 더하기 z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x가 요거고 z가 요거니까 4분의 1로 묶고 16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전체의 제곱 뭐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개를 해보면 전개해서 정리부터 해볼게.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어휴. 그럼 얘는 다시 4분의 1하고 2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32 조금 아깝다. 전개하면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2분의 1로 묶으면 y-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어? 그리고 그때 지금 4-y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y의 범위가 0에서 4 사이가 될 거고 저건 위에서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y의 범위가 0에서 4 사이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인 거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2,6인데 y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y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최소는 어디야? 여기겠지? 그래서 y값이 2일 때 최소값 6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EFGH의 넓이의 최소값은 6입니다 하고 끝내주면 되겠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목적만 명확하게 하면은 식 쓰고 정리하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과정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 너희가 보기에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너희가 혼자서 쓰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미지수를 많이 두더라도 결국 x 여기랑 여기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x랑 z를 x에 대해서는 z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는 한 문자로 표현을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표시에서 닮음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직각삼각형 찾아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중3과정 1-2 과정에서 현재 많이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